요즘에 여러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재현 감독이요? 아니고요. 누굽니까? 누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을 해가지고 기획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죠. 미팅을 해야죠. 미팅을, 사전 미팅을. 공연을 한다면 공연을. 그리고서 밥 시간 됐네.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친해지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문화기획자라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파티를 하다 보니까 파티에서 가장 재밌는 그 시간이, 프로그램이 댄스 타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춤추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춤출 사람 같이 안 보이죠? 옛날에 많이 날씬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멈추지 않고 춤췄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었던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달도 안 남겨놓고서 글로벌 언더그라운드 서울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이태원에서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DJ들은 과연 어떻게 음악을 틀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정말 불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대박이 났죠. 정말 돈을 안 벌고 싶었는데 돈이 자꾸 벌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요? 코리아 헤럴드에 거의 전면처럼 나왔고, 여기에서 보는 이 사람이 있죠. 여기 교복에 가발 쓴 사람이 바로 접니다. 8시간 멈추지 않고 춤췄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잤습니다. 너무너무 놀아가지고요. 그게 제 어떠한 그 첫 성공 기획이라는 거의 시작이었었습니다. 예. 클럽데이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있으시네요. 예. 제가 클럽을 94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아무 말 없이 가가지고 늘 사람이 있든 없든 3시간, 4시간씩 춤을 추고 왔더니 한 1년이 지나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약간 좀 또라이잖아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계속 춤추고 그래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문을 트게 된 그곳이 클럽이었고, 나중에는 한 7년, 8년 지나니까 어느 클럽도 저한테 돈을 안 받더라고요. 무료 입장, 저랑 같이 온 사람도 무료 입장, 잘 놀아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클럽이 불법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합법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럽 업주 모임의 리더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케팅적으로 풀는 것이 제가 클럽데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홍대 앞의 상권이 신촌 2대 상권을 넘어서게 된 그 계기가 클럽데이라는 거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축제는 1년에 몇 번 열릴까요? 한 가지 축제가 보통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축제가 우리의 감성적으로 맞을까? 안 맞는다. 한 달에 한 번이 맞다. 왜?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페스티벌을 만들자라는 그 개념을 생각한 것도 클럽데이였었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었죠.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7회까지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었잖아요. 예, 쫓겨났어요. 제가.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장악하셔서 내쳐지게 됐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기획가의 그 문제가 도대체 뭘까? 왜 쫓겨나지? 내가 내는 아이디어에서 내가 왜 쫓겨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낸 아이디어는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도 가졌었습니다. 사실 이때 아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화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별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기획자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만들면 되지. 그래서 2달 있다가 또 만들었어요. 이 클럽데이에 참여 못하는 클럽들을 모아가지고 사운드 앤 댄스를 줄인 사운드 퍼레이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회를 하고 2회를 하고 굉장히 문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잘 되는데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떴더라고요. 칼침 맞을 준비하라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클럽데이 이쪽에서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클럽이라고 하는 그 문화, 클럽을 가는 것을 2002년부터 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정말 좋아하던 그 문화, 10년 이상을 즐겨왔던 문화를 떠났을 때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클럽을 떠나니까 또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공연 기획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보이, 인디밴드 DJ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날이 2003년도 5월 24일 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젊은 중심 콘서트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서울시 행사 아닙니까? 그 비보이의 배틀이라고 배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비보이의 배틀이라고 하는 거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아주 높은 서울시의 고위직 공무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틀이요? 무슨 현대적인 배짜는 프로그램이냐고. 그게 우리나라의 비보이의 시청 앞에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 거를 처음 등장을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등장시켜서 대박을 만든 것이 그게 하이서울 페스티벌입니다. 이때 이런 것도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시청 앞 그 시청 건물에 PG쇼라고 해가지고서 그 영상을 쏴서 건물도 무너뜨렸다가 또 다른 걸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제가 제안을 했었던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니까 힘을 얻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서울에 숨어있는 문화를 만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인디 문화를 전문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가 2003년도인데 이때 출연하신 모든 분들은 지금 스타가 되셨습니다. 뭐 밴드로 얘기하면은 노브레인이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 스타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문화 기획을 한다라는 것은 주류를 쫓아가기보다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쪽 부분만 가지고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도 저질렀죠. 2003년도 하이서울 페스티벌 때 마지막 프로그램이 DJ였습니다. DJ들이 나와서 시청 앞에서 춤을 추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시까지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10시에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관에서 벌이는 그 행사를 일찍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게시판이 도배가 되겠죠. 행사를 어떻게 중간에서 끊느냐. 근데 그때 제가 중간에서 끊었지만 약속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밤을 샐 수 있는 그 댄스 페스티벌을 꼭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요. 서울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겁니다. 혹시 제주도의 가장 번화한 거리가 어디죠? 네? 어디라고요? 시청 앞, 시청 쪽이에요. 저는 좀 제주도 그 거리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밤새 댄스 페스티벌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통체증, 또 민원 때문에 도저히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도심에서 밤을 새면서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것도 댄스 페스티벌, 음악을 풀로 틀고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그걸 굉장히 간단하게 풀었어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사실 예? 헤드폰 끼고요. 그거는 요즘에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하는 것. 그 헤드폰을 구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구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죠? 도심 공동화 현상이 뭐죠? 가장 비싼 땅은 사람이 거주를 안 합니다. 저녁 10시쯤 되면 다 퇴근합니다. 서울은 그렇게 퇴근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명동입니다. 가장 비싼 땅. 그래서 명동에서 길 막고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야외입니다. 해도 민원 한 건 없는 그런 댄스 페스티벌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외신도 그렇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 거죠. 사실 이 부분도 기획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였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멋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다면 저는 선택을 하라면 어려운 겁니다. 남들이 안 된다라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방법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홍대 앞에 보면은 프리마켓, 희망시장 열리는 거 아시죠?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데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도 예술 체험장터라는 거를 덕수궁 돌담길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통 덕수궁 돌담길을 연인하고 걸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헤어진다고 그러죠. 왜 헤어진다라는 말이 왜 나왔죠? 왜 헤어질까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헤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옆에 가정법원이 있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으러 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헤어진다라는 건데, 지금은 덕수궁 돌담길에 헤어진다라는 이런 말은 과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도 저질렀습니다. 이분들이 60대,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에요. 어느 날 강동구청의 선사문화축제라는 거에 제가 자문위원이어라 가가지고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여성단체연합회 그 회장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주부 모델 선발대회라고 하는 거를 좀 기획을 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제 기획을 안 합니다. 특히 이런 주부 모델 선발대회 이런 것 저는 이벤트 형식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풀어낸 것이 엄마들의 교복 파티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획한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데, 영상으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꿈 많던 여고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이색무대 엄마들의 교복 파티 행사가 2일 강동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주부부터 80을 넘은 할머니까지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저마다 교복에 대한 애틋한 추억들을 쏟아냅니다. 교복이 아주 요와 흡사했는데 카라가 있었죠. 풀 매겨서 카라만 딱 달고. 제가 학창 시절에 망팅 못하고 순수하게 해왔다는 거, 지내왔다는 거, 지금 한을 풀고 있군요, 제가. 단정한 교복의 하얀 실내화, 시대별 여고 시절을 보여주는 뱅기머리까지 참가자들은 웃음 많던 여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모습들입니다. 직접 마련한 교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의 화려한 워킹과 코믹한 동작에 구민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운 700여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와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강동구 관내 19개 여성단체 회원 41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잊었던 옛 추억을 되살리고 여성들의 역할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나이에 꿈 많던 시절의 그 모습이 70이 가도 80이 가도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기 생활에 윤활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주부와 어머니 역할로 그동안 자신을 잊고 살아왔던 41명의 참가자들에게 이날 행사는 아련하고 애틋했던 여고 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